5월 3일 JB시가 JB시사 방송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총선 이 보수 파트 패배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부정선거 탓으로 졌다라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고, 또 부정선거를 인정하면 또 뭐 진정한 보수 우파고, 인정하지 않으면 위장 기회주의 우파다, 또 좌파에 편성되는 뭐 그런 자다 그러는데요. JB시가 방송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는요. 왜 그러냐? 부정선거고 나발이고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이 오늘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총선이 치러지고 정권이 교체된 것은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사기 탄핵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지옥문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모두 집어삼켰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와 석방 문제는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회복시키는 본질적 문제이고, 이런 선거 관련해 가지고 뭐 그대 야당에게 패했던, 여당에게 패했던 이런 것들은 또 패배했던 자들 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그거는 그 자체로서 그들의 의혹이고요. JB시가 방송은 거기에 대해서 편입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까방송을 보는 많은 애청자들 중에서도요, 까방송이 부정선거를 좀 이래 의혹을 제기해달라 해가지고 저한테 많은 이 문자, SNS를 통해 날아옵니다. 뭐 합리적인 의심, 오케이, 가능합니다만은 JB시가 방송은 그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콕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까방송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좀 많이 덥습니다. 덥네요. 이 4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좀 겨울 옷을 입고 했는데 지금 날씨가 후끈 달아올라 가지고요, 뭐 건강에 다 유의하시죠. 자,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나서요, 뭐 JB시가 방송 제가 이제 이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공화당의 어떤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 공화당이 이번 총선에 있어서 참패했던 것들, 참패 요인에 대한 우리가 이 현상적 분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게 뭐 홍보 부족, 그 다음에 출마자 인지도가 낮았다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메시지가 이 어떤 하나의 결정타를 미겼다라고 그렇게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그 분석은 제가요, 뭐 어디 가더라도 그 분석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했던 분석이. 왜 그만큼 지난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왜 이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공화당이 따르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제가 선거 유세 때 가서 이제 우리 공화당 후보자들 이렇게 볼 때는요, 거의 유권자들 한 10명 중에 9명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가 이제 결국은 우리 공화당이 어떤 이번 총선에 있어서, 지난 총선에 있어서 득표율이 저하되지 않았느냐 하는데요, 이런 문제는 하나의 분석적인 문제고, 우리 공화당의 어떤 분석적인 문제고, 실질적으로 이 대한민국 전체의 틀에서 볼 때는요, 이번 총선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탄핵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문제에 대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뭐 다음에 총선을 치르더라도 그 다음에 총선을 치르더라도 대선을 치르더라도 반복적인 패배가 이어질 것이고 이 반복적인 패배 속에서 역시 부정선거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 문제는 우리 공화당 측면에서는 하나의 현상적인 문제이고 더욱더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할 때는 바로 이 2016년도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또 2017년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 탄핵 파면을 했던 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그래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서게 만들었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중요한 것은 총선이 끝나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라든지 또 불법 인신감금 이 문제가 전혀 제기되고 있지 않다는 것들이죠. 지금 이 보수파를 이 자칭하는 유튜브들 몇몇 언론들 나가가지고 정치권 인사들 이런 사람들 또 전부 다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또 이 몇몇 칼럼니스트들도 이제는 이 박근혜의 탄핵의 강이 건넜다. 우리는 박근혜를 잊어야 한다. 박근혜의 탄핵의 강은 박근혜는 더 이상 신기루였다. 라는 하나의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얘기 주체들 언론에서 얘기하는 지적과 또 이 교수들 칼럼니스트들이 이야기하는 문제와 이 일부 이 보수파 유튜브들 중심으로 하는 그런 문제의 제기 핵심의 본질 벗어난 것들은요. 저는 그들도 공조자라고 봅니다. 동조자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애초에 이 대한민국의 많은 우파 국민들이 2016년 이후부터 탄핵 무효를 외쳤습니다. 탄핵 무효를 외치가지고 근본은 탄핵 무효 외치면서 시작됐는데 결국 그 탄핵 무효를 외쳤던 자들, 탄핵 무효를 외쳤던 일관되게 초질간 그 탄핵 무효를 외쳤던 정당은 저는 우리 공화당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방 문제를 일관적으로 제시했던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탄핵 무효가 아닌 사탄파들, 유승민이, 김무성이 온갖 이 사탄파들을 다 받아들이는 미래통합당, 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이 미래통합당의 대세를 이야기하고 이 미래통합당을 그리고 앞으로 밀어줘야 된다면서 우리 공화당을 짓밟았던 세력들, 유튜브들, 또 그런 집단들 누굽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때로는 그들이 기회주의적으로 처음에 위장 우파를 하기 위해서 위장 어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애초에 유승민 같은 자들이 있다면요. 차츰 시간이 변하면서 그들의 논조와 스타일이 미래통합당으로 붙어버리면서 유승민과 김무성의 논조로 가버렸다는 것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 있어서 대한민국 보수우파 중에서 탄핵 무효로 유튜브를 했고 탄핵 무효를 가지고 뭐 장사를 했던 뭐 지지세를 확산했던 이런 여러 가지 또 탄핵 무효를 외쳤던 국민들 이 모든 국민들이 미래통합당 쪽으로 빠져나갔다는 그 자체는 결국은 이것은요. 그들 스스로 위장 기회주의자의 동조자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어찌 보면 오늘 이 논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하는 것 자체가요. 참 캐캐묵은 놈이라 볼 겁니다. 저 새끼 저거는 뭐 탄핵무효 철지 않는데 무슨 탄핵무효냐. 저 새끼 저거는 무슨 박근혜 대통령 뭐 석방해라고. 저 새끼 저거는 우리 공화당 패배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 거대 야당 중심 뭉치라고 그래놓고 이 새끼 논조로 뭐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라고 판단하는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잘 판단하세요. 우리 공화당에 관련돼 가지고 논조에 있어서 총선 패배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대 야당 중심을 뭉치라는 하나의 우리 공화당의 협소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그건 맞겠지만요.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전체 이 본질들, 왜 지금 이런 사태가 있었냐, 왜 우리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지금 이 정권의 사기 행각에 우리가 놀아나야 되는, 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그 탄핵을 시켰던 그 자체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부정선거라는 하나의 그 이슈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역시나 다를까, 이것은 김무성이와 유승민이가 황교안이가 만들어놨던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그 함정에 모두가 다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역사가 되어버린 지난 총선에 있어서 가장 궁금했던 내용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이 강이 건너가 버렸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아무도 박근혜 대통령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탄핵에 앞장선 배신자라고 했던 자들도 그런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다. 탄핵을 막지 못한 무능력자라고도 얘기하지 않는다.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공감을 형성시키는 거고, 서로가 손가락질 했던 자들 탄핵을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또 하지 않고 있다. 탄핵의 강이 눈앞에 사라졌다. 이 얘기는 지난 5월 2일자 조선일보 5월 3일 5월 1일자입니다. 5월 2일자 조선일보 박승희 이화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칼럼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조선일보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제는 탄핵의 강을 넘었다라고, 또 학계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넘었다는 것들, 이 탄핵의 강이라는 그 자체를 은유법으로 해석했다라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탄핵이라는 사건을 거대한 강으로 인식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표현이다라고 이제 이런 감성적, 은유적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신기루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소위 잊혀져간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그대 여당 중심의 메시지가 나올 때 그때까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문제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철저하게 외면했던 한교안과 그 통합당 그 개쓰레기들의 보수파 파괴 분열 공작들, 감히 말합니다. 한교안은 대역죄인이고요. 또 이 우리 공화당의 통합의 논리를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통합을 외쳤지만 통합의 논리를 반대했던, 또 우리 공화당이 마치 보수파를 파괴시킨 파괴당, 역적당이라고 주장했던 자들, 감히 말합니다. 그들 역시 한패거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요, 이 대한민국이 망해갈 때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멀리 도망하는 자들이고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울부짖고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떤 부류에 속한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애초부터 제10가 방송의 방송 기조의 강령 목표는 탄핵 무효와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문재인 퇴진입니다. 결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까방송의 기조는 그대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석방. 서운한 게 있었고 섭섭한 게 있었고 이런 것들은요, 방송에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털끈 틀고 가겠습니다. 가슴 속에 박혀있는 어떤 그 서운함 때문에 결국은 우리까지도 이 탄핵 무효와 석방 문제를 묻혔을 경우에는요, 유승민, 김무성의 논리와 저 위장기회주의 좌파들이 외쳤던, 우파들이 외쳤던 여기에 우리 스스로 함정에 끌려들고 편입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요, 87년도 그때 당시에
제가 이 학생회장을 했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87년도 12월 달에 87년도 우리 사회가 이 6.29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 6.29 선언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 받아들이고 첫 번째 맞이하는 대통령 13대 선거였습니다. 이 13대 선거에서 당시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이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때 이 소위 이제 진보에서 가장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표가 갈라졌다는 것들이죠. YS와 DJ 갈라졌다. 그 근본에 대한 해석은 하지 않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시 이 87년도 12월 달에 구로구청에서 개표 전에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이 각 대학교 이 학생회뿐만 아니라 전 어떤 이 당시 민주주의 쟁취를 연했던 그는 모든 세력들이 다 이 구로구청에 다 집합해라 해가지고요. 구로구청에 개떼처럼 몰려갔습니다. 그때 개떼처럼 몰려갔을 때 저도 그때 개떼처럼 몰려갔습니다. 한 명의 중에 한 명인데요. 그래서 이제 부재자 우편함을 이 개표소로 옮겨가려고 할 때 이때 이제 부정투표함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때 이 투표함을 빼앗고 관련 서류를 그냥 막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난리 법석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이 노태우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9년 뒤에요. 29년 뒤에 당시 논란이 됐던 구로구청 이 4,325명의 유권자 투표를 그걸 29년 만에 개봉을 했습니다. 29년 만에 개봉했는데요. 개봉 결과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당시 이 민정당 후보였던 노태우가 이 4,325명 중에서 3,133명을 받았습니다. 압도적으로 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이 575표, 그리고 김영삼이가 404표, 또 당시 김종필이가 130표 순으로 받았습니다. 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부정 의혹 자체를 저도 이게 언제 개봉되면 29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 2016년도에 개봉이 됐습니다. 저 당시에 이제 제가 언론사 재직하면서 이 개봉이 이제 7월 달에 제가 개봉된 걸 알고 있는데요. 당시 우리 기자들한테 야 개봉 결과에 대해 제일 먼저 이야기해달라. 왜냐면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부정선거이기에 구청 쪽에 가서 농성을 했던 놈 중에 한 명인데 이 결과가 진짜 이거는 노태우가 많이 나왔을겠냐. 저는 당시에 김영삼, 김대중의 표가 많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뚜껑을 열어보고 나서 당시에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그때 많은 학생들이 잡혀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많은 사람이 잡혀갔는데 여기 모습을 보면서요. 결론은 부정선거가 없었다라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하는 것은요. 구로구청 그때 87년 문제와 지금의 문제가 다르다. 왜 당시는 아니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냐. 저는 이 선거 관련해 가지고 부정선거가 있든 없든 저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일부 우파들이 이야기하는 이 건전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 얼마든지 의혹 제기는 오케이 할 수 있지만요.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그 많은 의혹들이 제가 30년간 언론사에 있으면서 그 많은 제기했던 것들이 단 한 건도 밝혀진 경우가 없다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요. 여기에 대해서 이 자체의 논쟁이 결국은 가장 본질적인 논쟁의 핵심을 비껴갈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탄핵의 강을 넘어버리고 이것이 한교안이 면죄부, 가장 무능했던 미통당의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핵심적 사안이기 때문에 그 함정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선거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투표함이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 또 QR코드에 정보가 노출되며 해킹 가능성이 있었다. 개표 과정에서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다. 전자분류기 자체가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 네 가지가 아마도 핵심입니다. 자, 이런 것들 의혹들이 지금 이제 일부 유튜브들이 확대 재생산을 하고 또 여기에 정치인들 또 법조인들까지 이제 몇몇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증거 보전 신청을 위해서 소송전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혹 제기들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가 이 선거의 패배의 가장 핵심적 그거는요. 저는 볼 때는 보수파 특히 미통당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자, 그 본질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에 앞장섰던 자들이지만요. 핵심의 그 난제, 내관을 제거하지 않는다라면요. 우리는 이런 사안들을 절대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대패를 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한교안 등 통합당은 망할 짓거리를 했습니다. 선거에서 여당의 현 실정,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국민 고통, 실망, 분노, 이 낙자점, 이거 분노 폭발로 왔는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선거 이슈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통합당 선거 과정에 있어서 공천 학살을 시키고요. 사탄파 쓰레기들을 공천을 주고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 가지고 싸웠던 이 탄핵 반대파 이런 후보들을 전멸시켜버렸습니다. 더욱이 대구 달서병 조은진 후보의 그 야당 대표의 자리, 이 자리 보수파지만요. 여기에는 공천을 내지 않는 게 룰이지만요. 이 자들은 공천을 함으로써 자유와 진실과 정의를 외친 자들을 모두 학살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여당을 상대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상대로 하는 후보 공천이 아니라요. 이 미래통합당 한규안의 반대파를 제거하는 그런 공천이었습니다. 이 정권에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비판하고 그 형태를 앞장서서 목록을 외쳤던 자들은 다 공천 탈락시켜버리고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자기 당 후보를 제명시키고 세월호 그 관련 발언했다고 그냥 소위 자당 후보에 대해서 뒤에서 칼질을 했습니다. 여당의 재난지원금 관련해가지고 패배했다고요? 천만에요. 야당은 더 재난지원금을 더 주겠다고 거기에 여당에 편성했습니다. 야당이 어떤 수로 문재인 정권이 거기에 대해서 컨펌해 주지 않으면 그 재난지원금 어떻게 줍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무작정 이 포퓰리즘 정책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믿어달라. 한 번만 더 찍어달라. 또 자기 정당의 모든 것들을 다 손발을 자르면서 이들은 뻔뻔스럽게 했습니다. 결기도 없었고 치열함도 없었고 냉정함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고 비정함도 없었습니다. 이런 전쟁에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워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바로 지켜야 될 이 막중한 후보자 이 자격들이 있는 이 선거에 있어서 전부 다 위장주의, 기회주의,
황교안을 따르는 그런 쓰레기들을 다 공천을 주면서요. 이 선거가 저는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자, 이 와중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치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3월 4일 날 나왔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 시간 3월 4일 오후 2시에 2시간 뒤에 조건 없이 합작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 성명을 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우리 공화당하고 합당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탄핵을 앞장섰던 이현주라는 자, 그리고 바른미래당 창당함이고 자유한국당을 분당을 시키게 만들었던 그 핵심의 장본인인 유승민이는 다 받아들였습니다. 다 받아들였어요. 우리 공화당만 배제시켜버렸습니다. 자유우파 국민들만 배제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공화당이 통합을 하자 해도요,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들은 이번 총선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양분을 빨아들이고 폐기 처분을 시킴으로써 또 유권자들에게 우리 공화당이 통합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마타도와 선거운동을 펼침으로써요, 우리 공화당이 참패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자, 지금 이 정권이 현금 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 공개념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총선 전에 지금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습니다. 개찐 도찐 똑같아요. 여당 놈의 새끼들이나 야당 놈의 높은 새끼들이나 그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편승했던 놈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수권 정당이라 그러면요, 지금 여건에 내놓는 이 토지 공개념 제도라든지 이건 시장 경제 원칙을 파괴시키는 파괴적 행위고요. 또 문재인이가 그제 이야기했던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다. 이 자체는 결국은 이 사회를 사회주의를 실현시키겠다. 노동자의 계급을 이 땅의 최고 우선으로 두겠다. 그래서 관료라든지 화이트 칼라들은 이제는 뒷전으로 물러나는 세상이 돼버리는 이런 세상들.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추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있어서도 이 일부 유튜브와 보수파 정치인들은 부정선거 탓으로 돌리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외형을 확장시키고 또 진영의 논리를 만들어버립니다.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듭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 선거에서 졌다 그러면 책임지는 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아마도 좌파 정당은요, 20년 집권, 50년 집권이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라 경제가 폭망하고 또 이 모든 국민적 살림이 거덜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는 실업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물가 지수가요, 지금 뭐 형편없습니다. 수출은 떨어지고요. 정말 말 그대로 이 대한민국은 지금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개돼지 국민들은요, 순간 설탕물을 주입하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설탕물을 처먹고 그냥 거기서 문재인 정권을 찍고, 또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하늘로 모르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서 안보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또 북한이 휴전선을 향해 가지고 총질을 갈겼습니다. 외교적 참사, 안보 불안, 공수처 법안 통과, 선거법 개정 야합,
그리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울산 시장 선거 부정 개입 사건 등 이것은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끌어내려야 되고 퇴진시켜야 할 일이 차고 넘치는데도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문제는 덮어버렸습니다. 또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야 된다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개쓰레기들은요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습니다. 이 비정상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지금 비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무능한 정부, 재앙적 정부, 이 정상적인 국민이라 그러면 이런 정부를 향해 가지고 우리는 대국민 저항운동 등 걸기운동을 하면서 이 정권을 깔아뭉개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개돼지 국민 탓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 관련해 가지고 부정선거 의혹 좋습니다. 의혹이 밝혀지본들, 의혹이 사실대로 밝혀지본들 열석 정도 봅시다. 대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들이 선거에서 그들의 위장주의, 기회주의 우파 보수가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밝혀져가지고 내가 다시 금배지를 받았다. 여러분들 자 그러잖아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있는 자들이 배지를 다나 지금 현재 위장 보수 기회주의 정당에서 배지를 따나 그들은요 일란성 상둥입니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보수파가 당선이 되고 보수파가 이 희망이 된다 할 때는 당선이 돼 희망이 되는 때는 뭔가 희망이 생기는 거죠. 야, 이 사람들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고 역사와 체제를 지켜줄 수 있고 또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저항해서 대항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근원이 형성이 됐다. 라면서 저녁에 샴페인 한 잔을 마시면서 국수를 먹으면서 아싸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의혹을 제기했던 자들 중에서 이 대한민국이 무너졌을 때 자유우파 국민 속에 들어와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카 탄핵무효를 외쳤던 자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뭐 몇몇 있다고요? 이분들 참말로 이 땅에 있어서 지난 3년 동안 탄핵무효를 외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은 자들이 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을 때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자기의 선거에 대해서 자기 선거가 약간 부정적 의혹이 나오니까 거기서 선거 부정의에 대한 것들을 이슈화시키고 언론이 만들게 하고 확대 재생산시키고 진영의 논리로 가면서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는 이 선거에 관련돼 가지고 선거 패배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과 책임은 지지 않고 이것들을 그냥 당일 투표 결과 관련해 가지고 뭐 뒤바뀌겠다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패배 총선 탓을 부정선거 탓으로 돌리는 행위들요. 저는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의혹 제기는 가능하다 보면요. 그 의혹 제기에 JBC 방송은 편성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일부 분들이 이 가방송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으니까 저 친구 옛날에 좌파라기 때문에 저기에서 동조하지 않느냐. 혹시 가방송이 위장 기회주의 우파 아닌가? 라는 개쓰레기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땅에 있어서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많은 사람들 탄핵무효를 외쳤다가 지금 탄핵무효를 외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다 석방을 외치지 않고 이제는 이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고 탄핵의 강을 건너고 마치 한교안에 대한 대역죄인에 대한 이 사탄파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는 하나의 핵심적 연결고리 단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합리적인 의혹과 합리적인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하지만요. 저는 그 오케이를 동조할 수 없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이 포기하면
스스로 전체주의, 독재주의 정치 체제를 복종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치인을 만날 수밖에 없고 지도자를 만날 수 없지만요. 저는 그렇게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던 그 주범은요, 바로 여러분들이요, 죄입니다. 국민입니다. 국민이 주범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죽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문재인 좌파 적재 정권이 저질렀던 재앙적 행위와 도탄적 현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세력들이 좌파가 편성되고 또 이 좌파가 편성됐던 이 세력들을 끌어내려야 되는 게 국민적 의식, 국민적인 의무감이 있는데도 여기에 국민들이 동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다면서도 사람들이 느끼는 이구동성입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럼에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그 지지했던 그 세력들은 바로 저는 국민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 베네수엘라를 떠납니다. 이 베네수엘라의 지옥으로 이제는 대한민국은 들어갈 거로 봅니다. 베네수엘라가 이 차베스 마두로 정권이 들어섰을 때 상당히 국민들이 이에 대한 바꿀 수 있지만 베네수엘라는 선거법을 개정하고 또 여기에 대한 가다한 복지로 경제 파탄을 일으키게 하고 또 반시장 정책으로 해가지고 소위 노조들 끌어들이고 또 지방 권력들 조직들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 입법 행정을 장악해봄으로써 결국 국민들도 그 개돼지 속으로 들어간 세계에서 가장 지금 경제가 폭망한 나라 중에 하나로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도 지금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차베스가 약속했던 혁명 과제를 민주주의로 이행하겠다는 것과 문재인이 이야기했던 촛불 혁명의 가업을 이행 중이라는 것들이 일란성 상동입니다. 차베스는 1999년도 이 재헌국회 구성을 위한 자유선거를 실시하면서 또 압도적인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이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베스는 2006년 재선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요. 그리고 야당 인사, 비우호적인 언론인들, 판사들, 법조인들 추방하고 계속해서 독재 권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베네수엘라 독재국가 2017년도 새로운 일당 재헌국회가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또 이런 거 했지만요. 결국은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민주주의는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국의 자유는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파시즘과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것들은 종말을 감추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다. 깨어난 국민들도 상판단에 대한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포퓰리즘에 넘어가가지고 또 자극에 넘어가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펼치는 건 좋습니다. 잠시 까방송도 그런 이슈에서 갑론을박을 펼치면요. 까방송도 외부에 있는 새로운 우파의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유입되겠죠. 하지만 까방송은 아무나 볼 방송이 아닙니다. 왜? 대한민국에서요. 자유진실정의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석방을 기조를 유지하지 않는 자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퇴진을 위해서 이 모든 힘들을 쏟지 않는 자들은 이 방송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가지고 한미동맹, 자유시장 경제, 역사와 체제를 지키는 그런 방송입니다. 따라서 저들이 말하는 선거, 총선 패배, 부정선거 이거는요. 제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요. 거리가 멉니다. 이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은 바로 악의 근원, 지옥문을 열게 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 정권 탈취입니다.
이 정권 탈취를 당함으로써 이 대한민국이 좌파공화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본질은 탄핵 무효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파들이 할 수 있는 탄핵 무효와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문제는요,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회복인 동시에 대한민국 바로 잡기라고 봅니다. 캐캐묵은 소리 같을 거예요. 이씨 무슨 다들 탄핵 무효 다 넘어가자 그러고 뭐 강을 건너자 했는데 이 가방송은 뭐 또 나와가지고 탄핵 무효고 이 새끼 웃기는 놈이래라고 할 수 있지만요, 저는 끝까지 물고 납니다. 끝까지 가방송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는 이 탄핵 무효와 대통령의 불법 인신강금 석방 문제는요, 끝까지 저는 재개할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좌파주의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현재의 모습이 하나의 문이라 그러면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이 대한민국 역사와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물밑에서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가장 소박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 다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래서 보수파의 피를 빨아먹고 이번 총선에서 탄핵 세력들이 마치 보수파의 흉내를 내고 마치 그들이 대단한 우파의 정신을 갖고 있는 정치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대한민국에 미통당이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위장 기회주의자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의 분노의 대상과 우리가 척결하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향은 명확합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명확한 지형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적이 있고 또 적 안에 우리가 있고 또한 적도 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전선의 지형들을 우리는 빨리 인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요, 문재인 정권의 지형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지형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감성적이고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고 이념적인 당위에 집착함으로써요, 스스로 눈을 가리고 또 우리가 막연하게 국민적인 믿음과 희망을 가졌다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최상의 지형들은요, 사실 간염주의 산물이옵니다. 간염주의들. 이 간염주의들, 이 간염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 이것이 마치 이 속에 있어서는 실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절대적 정의가 독점하고 있다는 착각하는 좌파들의 도덕적인 폭력과 진실과 정의를 가리는 그런 가장된 폭력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좌파 독재를 비판하는 논리 자체, 이 논리 자체가 지금 이 보수파라는 당선된 정치인들 사라졌습니다. 자유롭게 자유파의 국민을 대변하는 국민들조차도 이제는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모든 죽은 세대들의 전통이 악몽과도 같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머리를 짓누른다는 마르크스의 낡은 통찰, 이것이 오늘날 저한테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는 그 나라에 맞는 정부를 가지며 국민들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정치가 우리를 낙담하고 지도자가 우리를 또 실망시켰을 때 늘 하는 얘기인데요, 이 말처럼 뼈저리게 맞는 것들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체제를 되찾아야 되고 문재인 좌파 독재자의 체제 싸움에서 또 역사 싸움에서요, 반드시 역전승을 해내야 되는 게 우리의 향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가 돼야 되고, 탄핵안 소추한 절차부터 결격 사유 있고 또 탄핵 심리 과정에서도 불법인 이것은 탄핵 무효해야 됩니다. 권력 찬탈 세력들과 배신 역적들과 박정희 대통령 또
그 이룩했던 나라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지옥문을 열게 했던 저는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바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파는 지금 또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완전 잊혀져 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again 박근혜여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적 문제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선함과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섭섭함에 대한 것들이고 공적인 역사와 자유의 체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는 불변할 수 없는 이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뒤집는 가장 핵심적 요인은 바로 바로 한 단계에 대한 끝풀에 대한 계단 올라가는 것은 바로 탄핵무효수, 대통령에 대한 석방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다른 유튜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들은 전부 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당신은 탄핵무효를 얘기하느냐 하지만요. 부정선거 문제는 다시 말하자면 하나의 현상적인 문제. 부산에 가면 제가 가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5개로 보이는 6개로 보이는 신비의 섬 오륙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륙도. 오륙도의 본질은요. 이 바위가 여러 개 있습니다. 다만 밀물과 설물 그 차이에서 6개로 보이고 5개로 보면 착각이죠. 본질은 바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부정선거니 문재인 정권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국가 문란, 이 경제 폭망 이런 것은요. 하나의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적인 문제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 역사 체제에 대한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가방송은 캐캐 묵지만요. 또 탄핵무효를 리바이벌 하느냐 하지만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있어야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고 변화된 게 있어야만 변화됐다고 이야기하고 그 바뀐 것과 변화된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놓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저도 그 시류에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시류에 쫓아가가지고 여러분들의 논리가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까? 저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야당을 향해 가지고 뭉치라는 바람에 우리 공화당이 아픔을 겪고 있는 것들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 마음 아픈 걸 숨겨야 되겠습니까? 털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대통령 탓도 좀 합시다.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대통령을 외쳤는데 그 성남들을 묻고 갑시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터집니다. 소화불량이 되면요 터져요. 그것이 자유파의 파괴적 행위입니까? 우리가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갈 건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갑니다. 앞으로 까방송의 그 논조는요. 이 논조가 맞지 않는 분들은 여기 안 들어오면 됩니다. 저는 이 논조대로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또 앞으로 가야 될 목표와 목적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 목표와 목적물들을 하루아침에 물어내리고 대통령이 지금 총선 이후에 잊혀지고 또 우리가 묻혀진 사람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저들이 만들어 놓았던 탈핵 어떤 그 함정, 저들이 말했던 역사에 묻고 가지 않은 것들, 그럼 결국 이 대한민국은 사탄파들의 승리가 되는 사탄파들이 나라를 지배하는 사탄파들과 위장 기회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0.74%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기에 제피카 방송 외칩니다. 탄핵무효,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라. 다시 한번 외칩니다. 가방송 계속해서 역사와 체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핵심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